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못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스홀릭 화면에서 어떻게 줌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가장 제가 중점으로 뒀던 화면 공유하는 기능 있죠. 그 기능을 제가 매스홀릭 화면을 하나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화면을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이 다 보이시죠? 네, 매스홀릭 매니저 화면이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한 수업을 제가 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게 되시면은 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유형 분석 화면 있죠? 유형 분석 화면으로 들어가십니다. 유형 분석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은 최초에는 저희가 이게 비대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 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화면으로. 그런데 이 과제 모드 옆에 제가 잠깐 주석 기능 활용할게요. 이 수업 모드가 있습니다. 이 수업 모드를 한번 클릭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과제 모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학생들 클릭하면 유형 색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과제를 내주시고 할 때 쓰이는데 수업 모드는 학생 탭이 갑자기 딱 사라지죠? 요거는 이제 수업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버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개념 눌러볼게요. 개념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컨트롤 누른 다음에 휠 이제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하신 다음에 개념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펜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과 그리고 밑변의 이제 밑각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개념 자체를. 이렇게 해서 개념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누르시면은 이제 개념 계속 그 3페이지까지 있는 거 이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개념 확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 수업 자체 난이도 설정했던 화면이 있을 건데 뭐 더 늘리고 싶으면 늘리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고 싶으면 개념부터 푸시면 됩니다. 대표 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유사 문항 있고 동영상이 제공이 이렇게 될 텐데 대표 문항 나오고 유사 문항 하시면서 다음 거 개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옮기면 이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주석 작성 기능을 활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은 각 A가 꼭지각이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X 값을 구하여라. 자, 뭐 A가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X의 값은 8cm.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 문항 하나 풀어주시고 애들 보고 다시 변경하신 다음에 유사 문항 풀어라. 하시는데 지금 전에 거에 필기가 남아있죠? 이럴 때는 그 옵션 중에서 모든 드로잉 지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다시 없애준 다음에 아이들 보고 풀어라 한 다음에 다 풀었으면 아이들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활용해서 답안 제출하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좀 선호합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수업에는 또 교재라는 탭이 있죠. 우리 교재를 생성해서 PDF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물론 이렇게 노트북 열고 선생님이랑 마주보면서 노트북만으로도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애들은 책은 하나씩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스홀릭으로 교재를 생성하신 다음에
미리 비대면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 해당 수업에 대한 교재를 다 주셔야 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시려면. 그래서 교재를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내가 이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PDF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시고 학생들도 같은 책을 갖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다시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뭐 이거 같은 건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닮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읽고 닮은 도형은 어떤 겁니까? 닮음의 기호는 뭐 대응점과 대응변, 대응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쭉 해주시고요. 개념 설명을. 이런 식으로 밑에 거도 설명해주고 쭉 설명해주면은 개념 설명이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필수 예제나 1차, 2차 확인 학습이 있겠죠? 같이 또 아이들 필수 예제 풀어주고 1차, 2차 확인 학습은 아이들 보고 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1차, 2차 확인 학습 아이들이 풀고 집에서는 답안 입력을 하겠죠. 그럼 그 답안 입력을 한 거를 일단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 학습 목록이나 아니면은 학습 현황 페이지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어차피 아이들 학습 이력이 남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수업에 대한 학생들 목록별로 저는 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학습 목록을 확인해가지고 혜승이가 아직 풀지 않았네요. 만약에 이제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답안 입력을 했다 치고 한 문제를 틀렸다고 했다 치면은 자, 혜성이 하나 틀렸네? 뭐 틀렸는지 확인하고 학습 번호 이제 다 뜨니까 너 이거 하나 틀렸구나. 그러면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다시 얘만 첨삭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를 파악하든 아니면 이 학생한테는 이제 오답 유사 문제를 내줄 수 있겠죠? 오답 유사 문제를 내주고 여기 옆에 버튼을 클릭하면은 학생들별로 또 오답 유사 학습에 대한 기록도 볼 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 끊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 유사 학습을 내준 다음에 또 오답 유사 학습을 학생이 입력하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도 뜨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이제 이 화면을 다시 복귀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수업 진도 나가고 과제 내주고 수업 진도 나가고 과제 내주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수업 모드, 유형 분석 안에 있는 수업 모드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 생성을 해서 PDF를 다운받아서 PDF 파일을 공유를 한 다음에 수업을 나가시고 필수 예제까지 풀어준 다음에 1차, 2차를 학생들이 풀고 그 푼 것들에 대한 첨삭이나 피드백은 확인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인은 아까처럼 학습 목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수업에 있는 학생들 학습 목록을 확인해서 학생들별로 틀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제를 내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오답 유사를 바로 내줄지 정도는 매스올릭을 활용해서 바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은 아까처럼 그 이제 수업 그 PDF 파일 다운받은 화면인 거예요. 대신에 그 화면 애들한테 띄워주고 나는 이제 그 공유된 화면 말고 뒤에서 매스올릭으로 과제를 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진영아 너 두 문제 틀린 거 선생님이 오답 유사 냈으니까 그거 바로 다시 풀어봐 그리고 제출해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과제를 내줬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그거 풀고 제출해놔 선생님이 더 확인할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내를 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단순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방금처럼 이제 과제 모드를 활용하고 수업 모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PDF 파일 다운받아서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가 있고요. 이거에다가 이제 뭐 메스톡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이제 줌 들어오기 전에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안내 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주에 그런 자기주도식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의 중심형 학원, 강의 코칭형 학원의 케이스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PT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띄워놓고 선생님들이랑 시간표랑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잘 사용하였는지 실제 학원 사례를 파악해서 보드를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줌 활용해서 메솔레 간단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제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공지사항에 저희가 블로그랑 유튜브 영상 안내한 게 있는데 그거 진짜 저희가 엄청 공들여서 작성하고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도 시청해 주신 다음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도 학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예습을 해온다면 진짜 이뻐하시잖아요.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교육을 할 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그때는 이제 질문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들도 소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기초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한 분씩 Q&A를 한번 받아볼게요. 몇 분만. 만약에 제가 끝나더라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참고해서 그분께 다시 답변을 뭐 메일로 드리든 아니면 전화를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Q&A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한번 물어보고 싶으신 원장님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음소거 해제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이 비대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의 그 태도를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원장님들도 핸드폰이 있을 건데 애들 수업 들으면서 여기 요즘에 이제 매크로라 그러죠. 게임 돌리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집중도 잘 안 될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인지라 이제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피드백도 해보고 지금 이제 이우성 원장님도 한번 음소거 해제해서 뭐 너 수업 잘 들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애들도 긴장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계속 중간중간에 해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수학공감학원장님께서 여기 채팅창에다 길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읽고 답변을 해볼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펜슬 기능이 있는 아이패드나 겔 탭으로 개념 설명 첨삭을 하며 노트북으로 수업 중 학생들 학습 모습이나 메스톡, 과제 부여 등 관리용으로 하려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지금 노트북 펜 기능이 되는 노트북과 제 앞에는 이제 또 큰 대형 TV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노트북은 HDMI 연결 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해서 듀얼로, 줌 안에는 듀얼로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분산해서 쓰는데, 이제 패드나 펜 기능이 되는 탭은, 일단은 탭이나 패드가 이제 호스트 이 줌을 연결해서 줌을 이제 개최를 하는 본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모니터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펜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인 화면과 모니터링 화면을 분류했는데 메인 화면이 이제 패드에 있어야 뭐 주석 기능도 활용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연결은 그 젠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간단히 여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HDMI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 노트북도 HDMI 그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젠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모니터랑 이 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탭을 연결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패드는 아무래도 아이폰 그 샵이 있죠. 애플 스토어 거기에서 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이 노트북도 똑같은 거니까 삼성 그 서비스 센터 가시면은 젠더 팝니다. 얼마 하지 않아요. 그거 활용해서 연결하시면은 편하실 거고요. 겔탭 같은 경우 케이블은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누가 그럽니까? 제가 S6 탭을 갖고 있어요. S6 탭으로 저는 충분히 연결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령 노트북에서 호스트로 회의를 열고 아이패드를 게스트로 초대하면서 화면 공유를 시켜준다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학공감 원장님이 어제 저한테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신 부분인데 아직까지 뭔가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노트북에 다시 읽어볼게요. 노트북에서 호스트로 회의를 열고 아이패드를 게스트로 초대하면 화면 공유를 시켜준다는데 이 방법 쓰지 말라고 제가 안내드렸어요. 왜냐면 아이패드랑 노트북으로 한 아이디를 두 개를 들어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듀얼로 쓰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다른 분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방법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젠더를 활용하셔가지고 패드를 호스트로 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방법을 구사하셔야 돼요. 이 방법을 꼭 젠더를 사시거나 하셔가지고 패드에 이제 연결하셔서 패드가 메인 화면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모니터링 화면이 되면 돼요. 이해 되시겠죠? 네. 아래 질문은 뭐 제가 말한 방법이겠네요. 메인이 패드가 되면 노트북은 무슨 용도로? 네, 그렇죠. 메인이 패드가 되면 패드는 당연히 펜슬 기능이 있으니까 첨삭용으로 메인 화면이 되겠고 노트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저는 노트북으로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쫙 얼굴을 띄워놓을 수 있어요. 아이들 얼굴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되겠죠. 네. 신승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법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기기 이거 확인하랴 노트북 확인하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조금 확인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연결하셔서 듀얼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신승 팀장님이 뭐 잘못 말씀해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쉽고 편한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그렇게. 네, 맞아요. 노트북은 단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노트북을 메인 화면으로 쓰고 TV 같은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 훨씬 더 큰 얼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대략 한 25분 정도를 큰 모니터링 화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모니터링 화면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이 25명까지밖에 안 보여요. 한 그 챕터 안에. 그럼 26번째 아이는 어디 가냐? 두 번째 챕터로 가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두 번째 아이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2번 챕터로 넘겨서 클릭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을 한 수업에 운영할 때는 25명 이상 넘어가지 않기를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응용하시지 않고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비대면을 운영할 때 한 수업 안에. 뭐 고3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다 넣어서 수업만 진행하고 피드백은 나중에 해주시는 원장님도 있었지만은 뭐 초등학생 25명 이상 들어오면 그게 학교지 학원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고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 다이어리 원장님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노트북으로 아이들 학습 모습을 확인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는 학생만 소회의로 불러서 첨삭을 해주고 싶은데 패드로는 소회의실 개설이 불가능한가요? 사실 저는 아이패드랑 아이폰 유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봤는데 소외실 기능이 아이폰에는 안 된다라는 거는 못 들어봤는데 그게 불가능한지는 저도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아이패드 갖고 있는 분. 근데 네, 공감 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차례대로 제가 할게요. 아이패드로 한번 요거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회의실 쓰는 건 저는 좀 비춥니다. 왜냐하면 소회의실 만든 다음에 그 회의실로 가게 되면은 메인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방관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소회의실을 열면 소회의실에서만 대화가 되고 메인 교실에서는 내가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작은 방에 내가 간 거니까 메인 방은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첨삭은 1대1로 학생들 한 명씩 음소거를 해제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제 모든 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예 이어폰 기능을 다 빼버린 다음에 첨삭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 말 안 들어도 잘 풀다가 첨삭 받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손 들면은 그 아이 이어폰 연결하고 나 이어폰 하면 나만 1대1로 학생이랑 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에 수학공학원 원장님, 메인을 노트북으로 하면 펜 기능을 못 쓰잖아요. 수학은 첨삭이 생명인데 당연합니다. 저는 1부 때 잠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노트북에 펜이 되는 기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삼성 플렉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되게 비싸요. 지금 250만 원 가량 하는데 그거만큼 살 필요 없고 지금 저는 그 이전 버전인 삼성 노트 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잘 써지거든요.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패드나 탭으로 메인 화면을 쓰시고 모니터링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TV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펜 기능은 당연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통제를 질문하는 학생과 선생님 2명만 들리게 할 수 있는 1대1로 첨삭 시험. 네, 이게 방금 전에 말한 방법입니다. 아이들 다 이거 지금 이어폰 지금 접속했잖아요. 이어폰을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음량 다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아예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도 제 말을 다 못 듣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첨삭하고 싶은 학생이 손들었어. 그러면 나 음량 입력하고 만약에 뭐 수학 공감 학생이 이제 이어폰을 접속하면은 나랑 이 학생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나랑 그 학생이 말하는 걸 못 듣게 돼요. 제 뒤편에 레솔릭 글자는 가상 배경 화면을 활용한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기능에서 옵션 중에서 가상 배경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면 수학 공감 학원이라고 들어와 계신 분 같은 그런 기본적인 배경은 있고요. 제가 이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가상 배경. 이런 질문들을 좀 더 취합을 해서 저희 그 블로그랑 유튜브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유성하고 원장님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제가 사업 설명회 영상 찍어 놓은 거를 1시간 반가량도 있고 30분가량 요약본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정확한 저희 조금 더 디테일한 실제로 강의 코칭형 학원을 어떻게 썼으며 뭐 자기중심 학원은 어떤 시간표와 어떤 플로우, 어떤 장비를 활용했는지 이런 시간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읽고 끝낼게요. 월요일에는 액정 태블릿을 호스트로 해서 노트북을 모니터로 쓰는 모델을 구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거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액정 타블릿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노트북일 수도 있지만은 그 탭이랑도 똑같은 기능을 구사하는 기기예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연결한 건 TV인데 TV나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그냥 화면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펜 기능이 되는 걸 메인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는 정답이에요. 네, 늦게 들어와서 못 봤는데 오늘 강의 영상 혹시 권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이 원장님께서는 학원 이름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메일로 저희가 일부 오전에 찍은 영상이랑 지금 프라임 에드하고 원장님 여기로 메일로 제가 이거 다 녹화했거든요.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공지사항 또 한 번씩 읽어주시고 저희 블로그랑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블로그랑 유튜브 영상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원활히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오늘 질문 많이 해주신 우리 수학공감학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이 해주셔야 저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오늘 오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요게 명단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모든 명단에 오전 영상이랑 오후 영상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학원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못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학원 이름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뭐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해결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해결하시고, 뭐 정 급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본사나 아니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하고 따로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만 남겨놓으시면은 부탁 안 하신 분들도 제가 다 메일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전, 오후 다 찍었던 거.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또 이번 주 고민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피드백과 많은 정보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